심장이 멈추면 생명을 잃는다. 사람 주먹만한 크기로 태어나 죽는 날까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 4분만 멈춰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정지 환자가 바로 70명. 연간 3만 명의 사람들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명과 직결된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건 물론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튼튼한 심장으로 건강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심장혈관 전문의 김웅주 교수를 통해 심장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1분 동안 약 70회의 박동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그래서 사람들은 심장을 우리 몸의 펌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주먹보다 약간 크고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로 주된 역할은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있는 혈액을 온몸에 흐르게 하는 겁니다.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런 혈액이 저 끝까지 다 가려면 처음엔 고속도로로 출발해서 국도로에서 지방도로, 골목길까지 다 혈액이 가는 길이 혈관이라고 하면, 그런 혈관으로 그런 걸 공급해주기 위한 펌프 역할을 하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뇌가 죽어도 심장은 한동안 스스로 뛰고, 심지어는 여기서 적출을 해도 금방 멎지 않고 계속 뛸 수 있게 어느 정도 그렇게 진화되고 발달되어 온 생명체 가장 근원적인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장기나 조직 등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튼튼한 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또는 급성으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4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각한 뇌손상,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골든타임이 지나면 회복되더라도 뇌의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는 평소에도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뇌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심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고요. 그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혹시 심장이 돌아오더라도 뇌에 남게 되는 후유증이 크고 뇌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심정지됐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질환 및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듯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도 바짝 위축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평소보다 심장은 큰 부담을 느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거나 급성 심장질환이 의심될 때는 주저없이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인데요. 실제 2013년에서 2015년 심장질환자 수는 겨울철인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혈관들이 잘 오그라듭니다. 그럼 전신에 온몸의 혈관들이 오그라들면서 혈압도 높아질 수 있고, 특히나 심장이라는 계속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는 그러한 심장에 에너지를,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도 많이 수축되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추울 때는 혈액이 잘 응고가 됩니다. 혈액이 엉겨 붙으면 혈전, 피떡이 잘 생기고, 피떡이 심장 혈관을 가서 막을 수도 있고 뇌혈관을 가서 막을 수도 있고 해서 심뇌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추운 겨울에는 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혈관을 수축하게 한다든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든가 다른 부정맥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도 잘 생길 수가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이른 아침 같은 때 밤사이에 몸이 이완되고 좀 따뜻하게 집에 있다가 만약에 새벽에 어디 운동 나가시거나 가실 때 그럴 때 더 잘
그런 심장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 기인하는 통증은 조금 빨리 걷는다든가 평지라도, 혹은 경사진대를 오른다든가,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그렇게 힘을 쓸 때, 즉 심장의 활동을 더 많이 요구할 때 더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우리가 협심증 같은 걸 의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심부전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심부전은 이제 심장 기능이, 펌프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심장의 구조가 좀 비정상적으로 약간 고장나 있고, 그럴 때 이 펌프 기능이 안 좋아져서 온몸에 돌아다니는 혈액을 처리할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말하면 폐가 공기만 들어야 되는데 폐가 물에 젖어서 우리가 공기를 충분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숨차다고 느낄 수 있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도, 혹은 불규칙하게 뛰어도 문제지만 심장이 뛰다가 한동안 또 안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안 뛰는 동안에는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어지럽고, 어떤 경우에 실신하고 굉장히 기운 없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은 형태의 증상이 있고, 특히 노인들은 그런 심장질환이 없어도 그런 유사한 증상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문가가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런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2위, 중년 돌연사 원인의 1위로 지목됐지만, 평소 위험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동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을 실행한다면 얼마든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장 재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심장 재활은 어떤 걸까요? 심장 재활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넓은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모든 심장 질환자들은 급성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심장 질환이라고 진단받았을 때 그게 악화되거나 재발되거나 혹은 심장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시 오는 것을 예방하는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위한 모든 활동을 다 심장 재활이라고 하고요. 좀 더 좁은 의미로는, 특히나 뭔가 안 좋은 심장 사건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에게 질환 자체가 어떤 것이며 무엇을 조심해야 되며 어떻게 먹고 운동해야 되는지,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관리 교육.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축이,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 그 환자의 심장 상태를 먼저 평가하고, 심장 상태에 맞는 단계별로 환자의 맞춤형으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그 환자의 심장 기능과 그 운동 기능, 신체 활동 능력을 조금씩 향상시키는 게 이제 좀 더 좁은 의미의 심장 재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장질환 환자는 심장 기능이 감소해 운동 능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재발 우려가 남는데요. 심장 재활은 이들의 전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위중한 심장질환 상태로 오면 그저 그냥 약 쓰고 경과 관찰하고 병원에 일단 좀 쉬게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조금씩 치료 방법이 나아지면서 이제 치료도 좀 더 나아지고 심장의 병태 생리 같은 것도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심장질환, 특히나 심근경색 같은 게 오면 가만히 한 4주 이상은 누워있어. 병원에 그냥 입원해서 침상 안정을 시켰었는데, 치료 방법들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심장질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여 보면 어떨까. 심장도 어떤 수요가 있어야 더 활동을 하고 단련도 하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더 회복도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시도해보면서 넓게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8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심장 재활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주요 국가들에서는 심장 재활의 그런 좋은 효과, 즉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을 낮추고, 또 심장 질환으로 인한 재입원을 낮추고 삶의 질도 개선시키는 그런 여러 효과들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보편화되려는 지금 추세입니다.
심장 재활에 한 번 참여했던 분들에 비해서 36번을 3개월에 걸쳐서 참여했던 분들의 그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무려 47%나 차이가 났습니다. 많이 참여할수록 심폐기능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서 많이 이용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게 이제 확보가 됐고 그런 증명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고요. 어떠한 수술도, 어떠한 시술도, 어떠한 약물도 단일 어떤 치료 방법으로 그렇게 심장 어떤 사망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확고하고 뛰어난 탁월한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률을 낮추고 만성 심장질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장재활. 이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심장재활 치료, 심장재활 평가로 나뉘어지는데요. 심장질환 수술 및 시술 등 치료 이후 가슴 통증이 없고 심전도 및 혈액검사 상 48시간 이상 안정 상태가 유지되면 운동 치료가 가능하며 심장 기능이 저하되기 전인 3개월 이내에 시작하는 걸 권장합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일주일에 2, 3회씩 약 12주간 진행합니다. 운동 전후 혈압과 심박수 등을 고려해 운동 강도를 결정합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시술 후 질병관리 방법, 식습관 교정 등을 위한 교육 참여를 진행하는 것도 재활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치료 과정도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심장재활은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치료를 해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부터 국내 심장재활에 대한 심장 재활에 참여해야 될 사람 혹은 참여하면 너무 좋을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참여하는 환자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5% 남짓. 하지만 그러면 90%, 95% 정도 빠져나간 그 환자들은 심장 재활이라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런 모바일 앱을 개발하게 됐고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각 환자별로 이제 굉장히 심층 면접과 환자들의 각각 개인의 상태를 저희가 먼저 평가하고 환자 맞춤형 여러 메시지들을 일주일에 5번, 6번 정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스스로 일기처럼 앱에다가 내가 뭘 먹었고 뭐 혈압이 어땠고 체중이 어땠고 그런 거를 선택 사항으로 환자가 적을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만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하루 중에 활동량들은 측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자동 전송이 돼서 저희가 환자의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질환 정보나 뭐 나이나 성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 서비스를 합니다. 사람을 써서 각각의 코칭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제한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갈무리해서 환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심장 건강의 획기적인 치료법, 심장 재활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평소 심장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는 자세와 심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교육을 받고 내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에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배우신 내용,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알게 된 어떤 운동 방법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의 일회성 혹은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평소에 생활 습관으로 잘 체득해서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여러모로 심장병의 재발도 막고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멈추면 되돌리기 힘든 심장의 건강. 평소 꾸준한 관리는 물론 심장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